평생 바쁘게 살아왔지만 이렇게 하루가 흔들릴 줄은 몰랐어요. 아침 6시 반. 알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죠. 커피를 끓이면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눈에 띄더라고요. 아직 신문 배달도 오지 않은 시간인데 말이에요. 봉투를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죠. 언제나 단정했던 그 글씨가 조금 떨려 보였지만요.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야. 내가 우리 가족에게 온 것도,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 진짜 상속자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단다.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시고 상속이라니요. 편지를 다시 읽어봤지만 똑같더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커피 잔을 놓치고 말았죠.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면서 달콤한 향이 순식간에 쓴맛으로 변했어요. 민호가 씻고 나와서 물었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께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평소라면 뭐라고 하셨는데라고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아마 별일 아닐 거야. 어머니가 요새 많이 피곤하시거든.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다는 걸 말이에요. 결혼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편지를 다시 펼쳐봤어요. 진짜 상속자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문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모아두신 재산이 적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이유가 뭘까요?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아침밥을 차리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민호는 뭔가 피하려는 듯 평소보다 빨리 회사에 갔고요. 혼자 남겨진 집에서 편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 말고도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무엇의 열쇠일까요? 시어머니 집 안전금고의 열쇠 같아 보였어요. 예전에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제게 이걸 주신 걸까요? 점심때까지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시어머니 댁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으신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을 하신 듯한 단호함이 느껴졌죠. 수진아, 편지 받았구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라. 민호랑 미영이도 부르겠다. 어머니, 무슨 일이신가요? 와서 들어보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수진아, 그 열쇠는 잘 간직해둬라. 전화가 끊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오후 내내 집중이 안 됐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트리고 빨래를 널다가 옷을 떨어뜨리고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들을 계속 반복했어요. 저녁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졌죠. 시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민호와 미영이는 이미 알고 있는 일일까요? 문득 어젯밤 민호의 행동이 떠올랐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고 핸드폰을 자꾸 확인하더라고요. 그때는 단순히 회사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 댁에 가기 전에 민호의 스마트폰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요. 손이 떨렸지만 핸드폰 화면을 켰어요. 카카오톡 메시지함에서 윤서연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회사 후배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메시지 내용을 보곤 몸에 힘이 빠졌죠. 오빠, 오늘 밤에도 만날 수 있나요? 어제처럼요. 수진이가 모르게 조심해야 해.
요즘 뭔가 눈치채는 것 같아. 걱정 마세요. 저 정말 오빠만 생각해요. 수진이 언니는 이미 오빠 마음을 떠났잖아요. 메시지를 더 올려보니 2달 전부터 이런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모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 정확히는 눈치챘으면서도 외면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샤워 소리가 멈췄어요. 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부엌으로 갔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호가 나오면서 말했어요. 자기야, 오늘 저녁 회식이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 거짓말이었죠. 방금 서연과의 메시지에서 봤거든요. 왜 난 항상 뒤늦게 알게 되는 걸까요?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평범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가 없었어요. 민호가 나간 후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에 눈만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결혼 1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서연이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민호보다 8살이나 어린데 뭘 보고 유부남을 좋아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재미있는 관계였을까요? 시어머니 댁으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유산 이야기와 민호의 불륜. 이 2가지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연결점이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아꼈어요. 친딸인 미영보다도 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늘 궁금했는데 오늘 알게 될 것 같았어요. 문득 어젯밤 민호와 서연의 대화 중 한 부분이 떠올랐어요. 유산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텐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민호가 시어머니의 유산을 노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계획에 서연도 관여하고 있는 건가요?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평소보다 집 안이 조용했어요. 뭔가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느낌이었죠. 시어머니 거실에 들어서니 미영이 이미 와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더라고요. 언니 왔네요. 미영의 인사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상을 차리고 계셨는데 표정이 굉장히 진지했죠. 다들 앉아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권위가 느껴졌어요. 수진아, 편지는 잘 받았지? 네, 어머니. 그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미영아, 너도 마찬가지야. 시어머니가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유언장 같아 보였죠.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수진이에게 상속한다. 미영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친딸인데요. 친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야. 누가 이 집을 더 아끼고 돌봤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미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께서 치매라도 오신 건가요? 수진이 언니가 뭘 했다고요?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미영 씨가 받으시는 게 당연하죠. 수진아, 넌 겸손해서 문제야. 지난 15년 동안 명절마다 누가 음식을 했고 내가 아팠을 때 누가 병원에 데려다 줬는지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미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럼 저는 뭐가 됩니까? 딸이라는 이유로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미영을 쳐다보셨어요. 미영아, 넌 결혼하고 나서 집에 몇 번이나 왔니? 명절에만 왔지 않았니? 할 말이 없어진 미영이 저를 노려봤어요. 그 시선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있었죠. 언니, 엄마를 꼬드긴 거죠? 이런 식으로 재산을 가로채려고요. 미영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뭐예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언니가 뭔가 하지 않았겠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탁 치셨어요. 그만해라, 미영아. 수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오히려 넌. 무슨 말씀을 하려다가 멈추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뭔가 더 아시고 계시다는 걸 말이에요. 미영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좋아요.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미영이 나간 후 시어머니와 둘이 남았어요. 수진아, 미영이 말에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이 집에 온 건 우연이 아니야.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거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그 편지에 써 있는 대로야. 진짜 상속자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씀, 미영의 반응, 그리고 민호의 이상한 행동까지.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회식이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일찍 온 거죠. 거실에 앉아서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일찍 왔네요. 아, 회식이 일찍 끝났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어요. 아직 확실하게 따져 묻기에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댁은 어땠어? 민호의 질문에 무게감이 있었어요. 뭔가 알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듣기 싫어하는 그런 톤이었죠. 상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뭐라고 하셨는데? 제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민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미영이가 친딸인데.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미영 씨도 많이 화내시고. 당연히 화낼 만하지. 이상해, 정말 이상하다고. 민호가 방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참 후에 민호가 소파에 다시 앉으면서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고백할 때가 온 건가요? 뭔데요? 나, 서연이랑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입술을 계속 깨물면서 뭔가 결심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서연이랑 뭐요? 가끔 만나고 있어. 알고 있었던 일인데도 직접 듣는 건 전혀 달랐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가끔이라는 게 어느 정도죠? 수진아, 정확히 말해주세요. 2달 정도. 2달이요. 제가 시어머니 간병을 하느라 바빴던 그 시간 동안 말이에요. 어리석었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거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는 거네요. 미안해, 수진아. 처음에는 그냥. 변명은 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결혼 1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가벼운 건가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수진 언니시죠? 저 윤서연이에요.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집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서연은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어요. 특별히 예쁘지도 않고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철없어 보였죠. 이런 여자 때문에 15년 결혼 생활이 흔들린다는 게 더 화가 났어요. 무슨 일로 왔나요? 오빠한테 전화도 안 받고 해서. 직접 와봤어요. 민호가 뒤에서 나왔어요. 서연아, 왜 여기까지? 오빠 저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없어서요. 뻔뻔했어요. 제 앞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다니요. 오히려 당당한 모습에 어이가 없었어요. 들어와서 이야기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확실히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서연이 거실에 앉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언니, 저희 관계 아시죠? 네, 방금 들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되묻는 어투였어요. 마치 제가 양보하기를 기대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틀 후 시어머니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수진아, 내일 공증사무소에 가자. 정식으로 유언장을 만들어야겠다. 공증사무소에서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미영이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다. 조심해라. 어떤 걸 조심해야 하나요? 그 애가 어제 서연이라는 여자랑 만났다더라. 충격이었어요. 미영과 서연이 만났다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왜 만났을까요? 아마 너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거겠지. 유산 문제와 민호 문제를 엮어서 말이야.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민호의 불륜도 미영의 계획도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미영과 서연이 연합한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아마 제가 불륜을 방조했다거나 유산을 노리고 시어머니를 조종했다는 식으로 몰아갈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이상하게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가야 해. 또 거짓말이었어요. 서연과 미영을 만나러 가는 거겠죠. 민호가 나간 후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예감이 든다. 수진아, 너는 집에서 기다려라. 내가 직접 나서겠다. 오후 2시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수진아,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미영이랑 민호, 그리고 그 서연이라는 여자까지 다 모였다. 드디어 모든 게 공개되는 순간이 온 건가요? 시어머니 댁에 도착하니 거실에 4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미영, 민호, 서연, 그리고 시어머니.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미영이 제가 들어오자마자 말했어요. 언니, 이제 모든 게 드러났어요. 언니가 엄마를 어떻게 조종했는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서연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언니, 민 오빠랑 제 관계를 이용해서 엄마께 거짓말을 하신 거 아닌가요? 정신 없었어요. 이 여자들이 무슨 작전을 짠 건가요? 다들 입 다물어라. 내가 말하겠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꺼낸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수진아, 사실 너에게는 이미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시어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 집 땅 절반을 사갔어. 그때 수진이는 어려서 모르고 있었겠지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상속 같은 이야기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 땅이 지금 우리 집 터야. 법적으로는 수진이가 절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수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도 그 이유가 컸어. 원래부터 이 집의 주인이었으니까.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는데요. 어머니, 제가 몰랐던 이야기예요. 내 어머니가 일부러 숨긴 거야. 너희 집 사정이 어려웠을 때니까.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그럼 민호 오빠와의 결혼도 우연은 아니었어. 내가 중매를 섰거든. 민호 엄마인 나도 그 땅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민호가 처음 말을 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한테도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하게 된 건 진짜야. 하지만 만남을 주선한 건 맞지. 제 인생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계산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다니요. 미영이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미영아, 넌 내 딸이니까 당연히 몫이 있어. 하지만 수진이가 원래 주인이었던 부분은 돌려줘야지.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서연이 갑자기 민호에게 다가가면서 말했어요. 오빠, 그럼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이 함께 뭔가를 꾸미고 있었던 거죠. 무슨 계획이요? 제가 물었을 때 서연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실수한 거죠. 민호가 서연을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연아, 그만해. 아니에요. 어차피 다 들통날 거예요. 서연이 저를 향해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언니, 민호 오빠는 이미 저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집 유산도 우리가 가져야 해요. 뻔뻔했어요. 이런 여자 때문에 제 삶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서연 씨, 그래서 미영 씨와 손을 잡은 거군요. 미영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언니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시어머니를 모함해서 유산 상속을 무효화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민호와 서연 씨가 함께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고요. 정확히 맞췄나 봐요. 세 사람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면서 말했어요. 수진아, 역시 넌 눈치가 빨라. 시어머니가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셨어요. 사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미영이가 사기업체와 손잡고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민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도.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모르는 척하고 계셨던 거였죠. 어머니.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미영아, 내가 지난달에 변호사 사무소에 간 것도 알고 있고 내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어.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서연 씨. 시어머니가 서연을 쳐다보셨어요. 내가 민호한테 접근한 것도 우연이 아니지? 미영이가 시킨 일이겠지. 서연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민호 오빠를. 거짓말 그만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내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다 조사했어. 너희들이 만난 횟수도 대화 내용도 심지어 호텔 영수증까지.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겠죠. 민호야, 너는 내 아들이지만 수진이한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이제 내가 결정해라. 이 집안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내 길을 갈 것인지. 내 선택이 옳았음을 시간이 증명했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어머니, 저는 민호와는 끝내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와의 인연은 계속하고 싶어요. 그럼 별거 하자고? 민호가 놀란 듯이 물었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참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네, 그리고 서연 씨는 회사에서 그만두세요. 제가 인사과에 이야기하겠어요. 서연이 발끈했어요. 언니가 무슨 권리로? 민호 상사의 부인이라는 권리로요. 제가 이렇게 단호할 수 있다는 게 저도 신기했어요. 미영이 마지막으로 발악했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는 친딸인데. 미영아, 친딸이라고 해서 뭘 해도 되는 건 아니야. 오히려 더 실망스럽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미영도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사신 땅, 시어머니와의 인연, 민호와의 결혼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일주일 후 모든 게 정리됐어요. 시어머니와 공증사무소에서 정식 상속 절차를 마쳤어요. 생각보다 많은 재산이었죠. 아버지가 사셨던 땅값이 많이 올라 있었거든요. 민호는 짐을 챙겨서 나갔어요. 서연과 함께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마지막에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비웠어요. 잘 살아. 서연은 회사에서 자진 퇴사했어요.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눈치가 보였을 거예요. 미영과는 시어머니께서 따로 이야기하셨어요. 미영아, 너도 목숨 줄 테니까 마음 비워라. 다만 수진이만큼은 아니야.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와 단둘이 차를 마시면서 물었어요. 어머니, 처음부터 다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이라고 할 수는 없지. 다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하셨거든. 수진이를 잘 돌봐달라고. 아버지가요? 내 아버지와 민호 아버지는 절친한 친구였어. 그래서 너희를 맺어준 거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던 거죠. 그럼 제가 이 집에 온 것도 운명이었어, 수진아.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해요. 민호와 헤어지는 건 슬펐지만 거짓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낫죠. 미영과도 예전 관계로 돌아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거든요. 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괜찮아요, 미영 씨. 가족이니까. 시어머니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수진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나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좋다. 새 출발이에요. 무서우면서도 설레죠.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 거예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가끔 오셔서 손님들과 이야기하시는데 보기 좋아요. 가끔 후회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된 관계 속에서 평생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제 선택으로요.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며느리에게 주는 게 맞다 1. 친딸에게 주는 게 맞다 2.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